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 3월 모의고사 16번에서 21번 지문이었던 동서양 철학의 인식론에 대해서 주제통합적 독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도 주제통합적 독서를 보여주는데 전체 통합 주제는 동양과 서양의 얘기하는 철학의 인식론을 얘기하는 게 이 주제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에서는 어디에서의 인식론이냐? 서양에서의 인식론을 얘기하는 거고, 나에서는 동양에서의 인식론을 얘기한다. 그래서 합쳐서 동서양의 인식론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문단부터 문단 번호부터 매겨보면 총 3개의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글 같은 경우는 총 2개의 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처럼 해서 3문단까지, 그래서 둘 다 3문단 3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로서 좀 내용은 길죠. 내용은 길지만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우리가 이런 긴 지문들은 내신에서 보통 내용 숙지의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1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파악한다.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의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떤 게 참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뭐 한다고 본다? 안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러면서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네.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문단 지식이라는 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서양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명제 P는 실제로 참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인식의 주체인 S가 뭐한다?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다. 지금 요거를 가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뭐 할 수 있다? S는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즉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을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다? 첫 번째가 정당성, 두 번째가 참, 세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우선 이게 지금 참이라는 거, 실제로 참이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참이라는 걸 얘죠. 그 다음에 이 참이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뭐가 있을 때, 근거가 있을 때, 그럴 때 뭐 하는 것이다? 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단 중에 하나예요. 이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요소, 지금 정당성, 참, 믿음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한 게 누구래? 게티어래. 그러니까 게티어라는 사람이 결국은 위에서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걸 뭐 한 거야? 지금 반론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데 한번 봅시다.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론해서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대 0이다.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고, 정당화되고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론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 한번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네. 그러면서 이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기준을 만들고자 했고, 그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 안에 있냐, 내재 하냐, 또는 밖에 있냐 라는 걸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랑 연결되는 게 지금 3문단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외재주의와 내재주의가 나왔죠. 이 주체 내재하는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외재하는가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문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단 보시면 게티어라는 사람이 반론을 지금 제시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데 이게 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요게 좀 제가 볼 때는 말장난치기가 좋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대.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데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밑에서 우리가 설명할 예들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얘를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야. 정당화된 참인, 지식이 아닌데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거 뭐냐?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예를 든 게 이거였잖아. 한국하고 일본에 축구 경기가 있었어. 근데 이걸 어디서 보는 거야? 그치? 카페에서 보는데 이 카페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지금 추론을 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뭐가 들렸냐? 환호성이 들린 거야. 환호성이 들렸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환호성을 듣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었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 골이 들어가서 1대 0이 된 거야. 그러면 나의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믿음이 정당화가 되었지. 근데 웃긴 건 뭐야?
이 환호성은 카페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승진 때문에 지금 들려왔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우연적으로 지금 이게 맞아 떨어져서 참이 된 거지, 이게 진짜 위에서 말했던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정당화된 겁니까? 아니죠. 이 환호성은 사무실에서 환호성을 질렀고 나는 그걸 통해서 믿었는데 결론은 참이 됐지만 이 결론은 뭐 때문이다? 그치, 우연적으로.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게티어 이후에 인식론자들은 위에서 말했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의 기준을 만들고자 했고, 이 정당화의 기준이 인식 주체 내재해 있냐 아니면 외재해 있냐의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3문단으로 이어져서 3문단에 내재주의와 외재주의가 여기서 발전된다는 거지. 근데 이 3문단이 가장 또 중요한 문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글을 분석을 할 때 쉽게 보는 방법, 이게 수능을 만드시는 교수님들의 생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 반면이라는 걸 중심으로, 반면을 중심으로 내재주의와 외재주의가 역접으로 지금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반면은. 근데 재밌는 건 이 반면 위를 중심으로 보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앞까지는 내재주의고 여기는 외재주의잖아. 재밌는 게 접속어들을 한번 다 세모를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을 얘기하다가 어떤 게 보이냐? 가령이라는 게 보일 거야. 그럼 이 가령은 예시를 통해서 근거를 들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그래서로 연결되지. 근데 반면도 봐봐. 외재주의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가령 그래서가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지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틀을 어떻게 나눴냐?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첫 번째 기본 입장을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예시, 근거를 들어서 예시로 근거를 드는 부분, 그 다음 세 번째가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 그래서 이 표가 가장 중요한데 팁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반면을 중심으로 앞에는 내재주의, 뒤는 외재주의야. 그리고 나서 그것의 각 첫 줄은 기본 입장을 설명해. 그리고 나서 가령부터는 예시를 통해서 근거를 드는 거고, 그래서 이후가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능에서도 교수님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가 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믿음의 신빙성들이 있는 인지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거고, 가령을 통해서 지금 예시를 들었지. 가령을 통해 예시를 통해 근거를 지금 들었어. 그래놓고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래. 근데 외재주의는 뭐래?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세 가지들이 비교의 요소인 거야. 기본 입장, 기본 입장, 그 다음에 예시 근거, 예시 근거, 그 다음에 정당화 결정하는 요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수능 독서도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런 것처럼 아이의 접속 구조 표저가 똑같이 가령 그래서 가령 그래서를 쓸 수도 있고 가령 그리고 또는 이 가령과 기능이 비슷한 말은 바꿀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이를테면 정도로 바뀔 수는 있으나 거의 기능이 동일한 구조 표제들을 사용한다. 왜? 그래야지 이 글이라는 게 논리가 맞기 때문이야.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 틀 속에서 내재주의는 기본 입장이 방금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예시를 내가 지구는 둥글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과학적이나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을 거론할 수 있겠고, 외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면서 내가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는 건 뭘 통해서? 이 객관적 근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근거들을 통해서 이걸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3문단이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문단, 가글에 대한 서양의 인식론을 지금 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서양의 인식론과 게티어의 반론, 그리고 게티어 이후에 인식론자들이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로 나눠서 설명한 것을 한번 가글에서 봤고, 나글로 한번 가보죠. 나글로 가면 동양에서의 이제 인식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라는 사람의 경물과 치지를 거론하는데, 그러면서 경물은 뭐고 치지는 뭔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 주자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각각 보시면 경물이라는 건 기본적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까지의 사물이 이친 리를 탐구한다. 리, 우리가 이하고 기, 인문 독서에서 많이 나오죠. 이기 이원론, 이기 이원론 할 때 그 이하고 기 할 때 이야. 그 다음 치지라는 건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해서 알매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주자는 사람의 마음이 알미 없지 않음에 있어서 경물을 통해서 치지에 도달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주자는 경물을 통해 뭐에 도달한다? 치지에 도달한다고 봤던 게 경물론이다. 얘도 지금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 보시면 나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글에 대해서 한번 보면 1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자의 경물과 치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선
개별로 경물과 치지부터 한번 볼게. 경물이라는 건 사물의 이치인 리, 이때 리가 이야. 이 리를 탐구해야 한다라는 거야. 물론 이게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요런 생각은 해야 돼. 이가 있고 기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뭐 모든 상황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능이든 내신이든 일반적으로 이하고 기가 있으면 이는 이치 또는 정신 요렇게 해석을 접근하시면 좀 편해지고, 기라는 건 이치나 정신보다는 사물, 이 이치나 정신이 표현된 사물 정도로 보는 게 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리라면 이게 현실에 적용된 양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일반론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리를 탐구하는 게 경물이야. 그럼 치지는 뭐냐? 그걸 통해서 지식, 알에 다가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 또는 확장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지식이죠. 알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이 되는 상태, 그게 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자는 이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그 탐구한 이치를 연마 확장해서 알매 미진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걸 경물 치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주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이치를 탐구하는 경물을 통해 어디에 이른다? 치지에 이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물을 통해 마음속에 있던 알이란 걸 밝혀내게 되면 그게 뭐 한 상태가 된다? 치지의 상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1문단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문단으로 한번 가서 이어서 한번 보시죠.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 이황을 얘기하겠지. 이황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았대? 주자의 영향을 받았대.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주자학의 영향을 받은 거네. 당초 퇴계는 경물을 추구한 결과를 뭐라고 하냐?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이라고 보면서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대. 하지만 말년에는 해석을 뭐라고 해? 물이 격한 것으로 지금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가 초점이 있냐? 여기가 초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가 변화됐잖아. 입장이 물에 격한 것에서 물이 격한 것으로 변화되는데 그 까닭이 뭐냐? 첫 번째,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이 이른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인식 과정에서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리자도라고 얘기를 한대. 그럼 얘도 이어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문단인데 이문단은 결국 뭘 얘기하냐?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에 대한 이론인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향을 계승하게 되는데 뭘 얘기하냐? 퇴계가 물격이라는 걸 개념을 얘기를 해. 이 물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죠?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웃긴 게 처음에는 물에 격한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하지만을 중심으로 구조표죠. 하지만이 나온 이후에 변화하게 되는 거야. 근데 관점이 어떻게 변했냐? 물에 격한 것이 아니고 물이 격한 것이라고 보면서 얘를 지금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리자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 이 물이라는 게 인식의 대상이야. 근데 이 인식의 대상인 물을 누가? 인식의 주체인 사람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라고 해석을 했던 게 물에 격한 것이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 물이 격한 것으로 바뀐다는 건, 이 물이라는 건 인식의 대상이었잖아. 이 인식의 대상에 뭐가 있냐? 아까 말했던 이가 내재해 있는 상태야. 근데 이 내재한 이를 인식의 주체인 사람이 이걸 인식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있는 리가 이게 마음에 이른다. 그래서 물이 격한다. 물이 이게 격한다. 이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요게 조심하셔야 돼. 이게 이른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이 물이 직접 이동한다는 게 아니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그 상태가 이른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이 변화의 까닭,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까 만약이온가요? 그렇지. 만약 이후에 만약 이후에서 이 이유를 몇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이죠. 이처럼 정리를 해버리네.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도 아니고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서 차면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럼 뭐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결론은 여기서도 중요하죠.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 결국 의를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네요. 그래서 2분단 마지막에선 까닭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분단에서는 이거에 따른 의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가글에서는 서양의 인식론,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어떤 세 가지의 필요 충분히 필요하다. 그게 정당성, 참과 믿음이라는 거고, 이걸 다 갖췄을 때 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게티언 사람은 그게 되게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이 믿음이 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 우연적으로 참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예시를 든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 정당화 기준에 인식 주체가 내재해 있냐 외재해 있냐를 마지막 3문단에서 정리를 하는데,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는 반면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각각의 세 가지 기준을 기본 입장, 예시 근거, 믿음을 정당화하는 결정적 요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찾는 방법을 첫 줄, 각각의 첫 줄에서는 기본 입장을 얘기하고, 가령 다음에서는 예시 근거, 그래서 다음에서는 그거에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문단에서는 주자의 경물과 치지를 바탕으로 경물을 통해 치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주자의 견해를 얘기했는데, 그걸 영향받고 이해받은 게 퇴계야.
그래서 이 퇴계는 그걸 물격으로 얘기했거든. 물격은 이 경무를 추구한 결과의 상태인데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 원래는 젊었을 때는 물에 격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만년에는 물이 격한 것으로 지금 관점을 바꿨다. 이걸 리자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의의를 밝힌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길긴 하지만 포인트는 뻔한 작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긴 지문들이 내용이 길게 되어 있다는 건 자세히 써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문제가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 외울 게 좀 많고 정리할 게 많은 거지. 긴 지문은 내용이 어렵다는 건 일반적으로 아니다. 그럼 한번 문제로 적용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아는 것.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 아니지. 지식에 필요한지가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인지. 답은 벌써 1번이네요. 2번 게티어는 정당화된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 아까 얘기했지. 어디서 얘기했어?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3번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해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아까 정리를 했었죠.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론자들 맞고. 5번 전통적 인식론. 여기서 뭐 믿음이 참이라는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인식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지.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는 말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두 번째 문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했네. 인식 주체는 S야. 명제는 P야.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명제 P가 참이다를 인식의 주체가 인식했을 때 요 우리 예문을 지금 예문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내본 거네. 1번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정당화된 참인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죠. 틀렸네. 답은 1번. 2번 S가 교실 분필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눈으로 봤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없는 거네. 안다고 할 수 없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3번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걸 믿는 정당화된 이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지. 아까 믿음하고 참하고 정당화된 이유나 근거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잖아. 근데 얘는 믿음이 없었던 거고 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거고. 4번은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 13개였다는 이게 참이지. 참이 필요하다. 맞는 거고.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지. 왜? 믿음 말고도 뭐도 필요해? 참도 필요하고 정당화된 이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네. 그 다음 문제.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퇴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얘기를 하네요.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치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보면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데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 결국 이렇게 봐야겠지. 물이라는 게 있으면 얘가 뭐야? 인식의 대상이야. 그리고 인식의 주체가 지금 누구야?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대상의
이른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주자에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이란 것만 하는가 라는 말을 보면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리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결국 리에 대한 퇴계의 사상은 여기에서 중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 적절한 걸 고르야겠네요. 1번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삶이 갖춰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의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 아니지, 다가온다 했지.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퇴계는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 그치? 물이 격한 것으로 말했어. 이전에는 뭐로 봤었어? 물에 격한 것으로 봤었는데 만년에 물이 격한 것으로 지금 관점이 바뀌었었지.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맞죠. 그럼 얘는 답은 2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주자는 리의 능동성이 있어야 상관없죠. 능동성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 다음 이것은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지 않는다. 4번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 아니지.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 물에 격한 것이라 했잖아. 주자의 생각이 부합한다고 했는데 있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한. 아니지. 이거는 변화됐죠. 5번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 아니지. 자발성이 아니었지. 리가 뭐 하려고 하면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했을 때, 이럴 때 내재해 있던 뭐가 리가 마음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다음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서, 니은의 입장이 외제주의자잖아. 근데 기억은 한국이 방금 꼴을 넣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인 거지. 그러면 전부 다 기억에서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이런 거 동일하네. 1번부터 봅시다. 기억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아니지. 니은 입제 외제주의 입장에서는 뭐야? 객관적 증거, 이게 신빙성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 증거만이 된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2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맞네요. 3번 기억에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지. 4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5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된 믿음. 아니라니까 우연적으로 얻게 된 믿음이겠지. 그래서 지식이 아니다. 답은 고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읽기 활동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부터 볼까요? 가의 필자는 외제주의 한계를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필자 입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계 삼지 않았지. 틀렸네. 그럼 가가 들어간 건 틀렸고, 나를 한번 봅시다. 나의 필자는 퇴계가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그치, 계승했는데 요까진 똑같은 거야. 근데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키는 게 뭐야? 이게 리자도지. 아까 만년의 변화를 겪었었잖아. 물이 격한 것, 요렇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나 맞네.
답은 3, 4번 중에 하나가 돼야죠. 그 다음 다를 한번 읽어봅시다. 알미란 무엇인지 관련해서 가는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입장을 문제 삼은 것은. 그치, 아까 세 가지 게티어가 이전에 필요 충분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반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퇴계가 물격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맞지.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셔야 됐어야겠네. 그 다음 가는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나는 둘 다 틀렸네요. 설명이 둘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사전적 의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글들과 마찬가지로 주제 통합적 독서인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정리할 게 조금 많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수 있는 문제로 뭐 크게 많이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쪽 부분들을 천천히 잘 살펴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분하는 문제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양의 철학의 인식론을 주제 통합적 독서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정리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